어디서 들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주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까운 옛날 조선 후기쯤에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깐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줄 이렇게 걸어놓고 술을 팔던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술을 팔아도 현대의 양조장식에 가서 술을 받아오는 곳이라고 하던데 과연 사실인가요? 그러고 보면 조선시대에는 금주령을 내렸다고 전해지잖아요. 특히 정조 때는 즉위 53년 동안 금주령을 한 번도 풀지 않았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술막 또는 술막이라고도 불렀던 주막은 물론 술을 파는 곳이었으나 대개는 술과 함께 밥도 팔고 때로는 잠도 재워주는 곳이었다. 서울이나 평양 등의 큰 도시의 주막에서는 술만 팔았지만 시골에서는 식당과 숙박업을 겸하고 있었다. 여행객들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해주는 곳으로는 주막 외에도 역과 원이 있었지만 주로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관리들이 이용했고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것은 역시 주막이었다. 이에 주막은 교통의 요지에 많았다. 그러나 갑진말록과 하멜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주막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멜은 여행자들이 쌀을 갖고 다니다 갑 인가에 찾아가 자기가 먹을 만큼 내어 놓으면 집주인이 밥을 지어 반찬과 함께 밥을 차려주었다는 증언을 하며 조선의 미흡한 숙박시설을 증언했고 갑진말록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대로에 있는 주막에도 술과 말먹일 꼴 그리고 뗄나무밖에 없어 먹을 것을 비롯해서 여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두세 마리의 말에 싣고 다닐 지경이라 하면서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설치와 이런 상황은 19세기 말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 말에게 꼴을 먹이고 재울 마방이 따로 있다는 것 외에는 주막이나 일반 여행집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한다. 출처 기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중서울 600년사 란사이트에서 주막 숙박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객주와 주막은 같은 성격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주36 내용 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역원은 관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객주여갑도 일반 여행자보다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라고 볼 때 주막은 가장 서민대 중의 숙박업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막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리라고 추측되나 17세기 후반 이후 사상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스러워짐에 따라 도시에서는 객주, 시골에서는 주막이 여숙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다. 물론 사람의 교통 즉 여행에는 필히 숙소가 필요하나 예전에는 사용 업무에 여행자도 많지 않았거니와 이런 소수의 여행자들은 마땅한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초행 노숙하거나 또는 농가 등에서 유숙했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사상은 19세기 초부터는 경양각지의 자유상인으로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장시가 활발하여짐에 따라 사람의 내왕이 빈번해지게 되니 시골이라도 사람의 내왕이 빈번한 곳에는 음식도 팔고 잠도 잘 수 있는 주막이 생기게 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일반 여행자가 여행에 불편 없을 정도로 곳곳에 주막이 생겼다. 당시의 주막은 촌락 1위에 1개소 이상이 있었고 대개 장시가 열리는 곳이나 역이 있는 곳에 주로 있었는데 주37 여하한 시골이라도 주막이 없는 곳은 없었다. 그런데 주막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면에서는 숙박소라기보다는 음식점의 성격을 띈 곳도 많았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주막에서 숙료라고 하는 것은 음식료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음식을 시켜 먹으면 별도로 숙박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막 외에는 당시 촌락에서 일반인이 머물 수 있던 숙박소는 없었다. 만약 깊은 산의 오지에서 주막이 없을 때는 여객은 심한 고생을 했으며 다행히 민가를 발견하면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민가들은 대개 숙박요금 같은 것은 받지 않고 비교적 후하게 대해주는 미풍이 있었다. 주막의 숙박요금은 1906년의 경우 대개 50문에선 100문에서 13 사전에 해당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한 끼 식사의 가격과 같고 1박 2식인 경우에는 그 2배를 지불했는데 주38 이는 당시의 숙박요금이 음식료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주막의 구조는 대개 일반 여행집과 별로 다를 바 없었으며 여객을 위한 2간 정도의 온돌방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한 칸에서 10여 명씩 혼숙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막에는 잠자리에 필요한 침구 등의 도구는 없었으며 방바닥은 불편한 자리나 거적 정도가 깔려 있어서 음식료 외에 숙박료를 따로 받지 않는 것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돈이 좀 많은 자는 한 칸을 전세 내어 사용하기도 했으나 침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온돌의 따뜻함으로 추위는 별로 느끼지 않았는데 벽이나 방 갈라진 곳으로 빈대 같은 것이 나와 괴롭히기가 일쑤였다. 한마디로 당시 주막의 시설, 특히 위생시설은 잘 돼 있지 않았다. 여행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수건, 장갑 따위의 벌레에 대한 무장을 갖추고 다니기도 하였다. 주막의 주식은 쌀밥이 보통이었으나 지방에 따라서는 조밥, 핏밥 또는 콩밥 같은 것도 나왔다. 부식물은 어류, 수육 그리고 달걀 같은 것이었으며 김치와 된장국은 꼭 나왔다. 주 39 이와 같이 주막이 보편화된 일반 여객의 숙박시설로 등장했던 당시에도 여비를 절약하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은 남비 등의 치사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밥을 해먹고 야숙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